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립기념관과 아우네장터에서는 4년 만에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산 신동길에서 천안 방면 곡교천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통행이 금지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매립시설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인데 안전을 확보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달부터 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개발 채권 의무를 면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제104주년 3.1절 행사가 모처럼 대면으로 치러졌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과 병천 아우네장터에서도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구령과 함께 육군 일장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절도 있는 동작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때마다 기립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진 3.1절 행사에 독립기념관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결의의 집 뒤편에 마련된 체험 부스도 북적였습니다. 가방에 태극기를 새기고 독립군이 입었던 옷을 입고 사진도 남깁니다. 오늘 공연도 많이 있었고 오랜만에 나와서 날씨는 좀 춥지만 공연도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하루였었습니다. 하루 전날 병천에선 유관순 열사의 만세 운동을 재현하는 아우네 봉화제가 펼쳐졌습니다. 유관순 열사 사후에서 아우네 장터까지 이어진 행진은 100여 개의 횃불과 LED 등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매우 뜻깊은 봉화제가 되었습니다. 104년 전 매봉산에 피어오른 봉화처럼 정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널리 알려서 코로나19로 모처럼 다시 열린 3.1절 행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100여 년 전 그날을 떠올리기 충분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뉴욕 루즈벨트 행정입법부 건물에서 진행된 3.1운동 기념식과 제4회 유관순상 시상식에 참가했습니다. 유관순상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3.1운동 기념식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아우네장터 독립 만세운동을 재연했습니다. 천안시는 유관순상 수상자에게 장학금 2,000달러를 전달했으며 수상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고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호국 충절의 기상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 문화 탐방을 제공합니다. 천안시가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재외동포청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재외동포청 천안유치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영 선생과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자 국립 망향의 동산이 있는 천안이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에 348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144개 학교 5만 1,000여 명으로 무상급식과 친환경 지역 농산물 식품비가 지원됩니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로컬푸드 우선 공급 원칙에 따라 지역 농산물 공급을 70% 수준까지 확대해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아산 신동길에서 천안 방면 곡교천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인근 매립시설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통행이 금지됐는데요. 이 안전을 확보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동길입니다. 천안에서 아산 방면 곡교천로에서 이 길을 통해 신동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반대로 신동길에서 곡교천로를 이용해 천안 방면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있지만 현재는 볼라드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진입도로 바로 옆에 지난 2015년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대형 차량의 이동이 잦아졌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사용이 금지된 겁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3km 이상 돌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나가는 것도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원칙인 거죠. 여기서 나가면은 아무래도 여기 사람들은 가깝죠. 근데 절로 돌아서 와야 돼요. 저쪽에 충무교 있는 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나가니까. 수년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산시 의회에서는 올해 매립시설 증설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에 포함시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꼭 진입도로를 안전하게 개설할 수 있는 방안. 어쨌든 국토부에서 반대할 수 없이 안전한 방향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에 아산시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안전을 이유로 해당 도로 사용을 불허한 상태라며 매립시설 2단계 증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감차로 개설 등 안전을 확보해 진입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불허를 해가지고 그 진입도로를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 마냥 기본 및 실시 설계 때 그런 방향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용하던 도로를 매립시설 건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이달부터 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민이 2천만 원 상당의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이 시와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의무적으로 발생하던 채권 매입도 면제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16일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이면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38가지 품목을 생산, 제조,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는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 여부와 답례품 보관, 배송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업체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오는 25일까지 행복나눔 기자단 15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중1에서 고3 학생과 학부모, 일반 도민 등입니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생생한 학교 현장을 기사로 작성해 충남교육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또 글쓰기 연수 기회와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17일까지 아산 대표 맛집 인증업소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부터 계속 영업 중인 일반 또는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며 대표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게는 음식문화 개선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와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문의는 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위생과로 하면 됩니다.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온봄이 이달부터 아산동물보호연대와 함께 시민참여 자원봉사를 진행합니다. 자원봉사는 산책과 미용, 사진 촬영 봉사로 진행되며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를 고려해 20세 이상 시민들만 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온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 나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봄이 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 주의해야 할 것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긴장끈이 좀 느슨해지는 것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조금 있으면 새싹도 올라오고 꽃도 필 테니 마음이 릴렉스해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금만 주의하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라면 더욱 주의해야겠죠. 천안 서북소방서가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많은 봄철을 맞이해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봄철 화재 예방 대책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과 예방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화재 취약 지역에 딱 맞는 예방대책도 추진하는데요. 화재 피난 취약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실시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무려 39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무려 104명이나 된답니다. 부상자는 286명이나 되고요.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기후 등 계절적 원인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 아시죠? 빈틈없는 봄철 화재 예방, 여러분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화재 예방 할 수 있다! 오늘 소식은 안전, 또 안전, 머리와 마음속 모두 안전입니다. 아셨죠? 안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늘 조심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죠. 하지만 간접 체험으로 안전의식을 몸에 익힌다면 비상 상황에서 내 몸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소개합니다. 천안 서북소방서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오는 6일 소방안전체험교실의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법과 대피 요령 등 꼭 필요한 체험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체험 과정은 화재 대피 체험, 엘리베이터 화재 체험, 소화기 체험, 생활 안전 체험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생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안전의식과 대피 요령을 몸에 익힌다면 평생 나를 보호하는 수호신이 되는 것 아시죠?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교실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똑똑똑. 안전은 살피고 또 살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 아시죠? 현대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환경 문제입니다. 이에 맞춰서 친환경 전기 차량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환경 전기차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힘을 써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전기차 화재는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것 아시죠? 그래서 천안 서북소방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용 CCTV 설치와 같이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 진압이 어렵다 보니 단 1초라도 빨리 확인하고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기차 화재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특성상 관계자의 초기 발견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동주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꼭! 자, 오늘은 안전을 주제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가슴에 꼭 되새기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줘야만 했던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종시장이 주민생계조합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외지로 내몰리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상 행복청장은 원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계약법 제한 없이 주민 위탁사업 고시를 통해 분묘 이장이나 지작물 철거 등의 사업을 조합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도시기반공사가 완료되거나 공공시설 대부분이 세종시로 인계되면서 주민 위탁 사업이 대폭 축소됐고, 이는 조합의 존폐 위기로 이어져 원주민들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16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행복도시법 개정안으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의무자에 세종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원주민들이 세종시 탄생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있었고, 도시가 개발되면서 불균형적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민들에 대한 생활 지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실제 주민생계조합은 설립 당시 10가지 위탁 사업을 맡았지만 현재는 이 가운데 3가지 사업만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로 세종시장이 주체가 돼 행복청과 LH로부터 인계받은 사업을 주민 지원 사업으로 고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존폐 위기로 내몰렸던 조합과 원주민들 입장에선 법 개정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장이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국회 법안이 개정돼 앞으로 세종시 2030년 완공될 때까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사용액의 10%를 돌려받는 천안사랑 카드로 기부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돈 1,000원부터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일반 가맹점과 똑같이 기부액의 10%는 캐시백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75살인 시오리 할머니. 한국인 남편을 만나 입국해 26년 전 한국 국적을 얻었지만 당시 일본 국적을 포기하는 법을 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됐습니다. 지난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졌지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연이 천안사랑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오자 할머니를 돕겠다며 85명이 십시일반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10% 캐시백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안사랑카드의 행복천사 365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다. 기부액도 10%가 캐시백으로 지급되는데 10,000원을 기부하면 1,000원은 돌려받고 기부금 영수증은 10,000원 그대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20개의 사연에 약 3,000명이 3,5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공개 모금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금 활동을 통해서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31개 읍면동의 행복키움지원단이 노력을 해서 쏠쏠한 캐시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천안사랑카드 행복천사 365는 단돈 1,000원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등 난방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분의 납부를 3개월 연장하고 연장기간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5월 말까지 해당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또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돼 충남에선 기존 3만 6천여 가구에서 5만 8천여 가구로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19일까지 시정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불편 사항을 함께 개선해 나갈 제6기 시정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외국인으로 모집 인원은 100명 이내입니다. 모니터단의 활동 기간은 2년이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신청은 시 누리집 시민의 창에서 하면 됩니다. 오는 5월 세종에서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치러진 이 대회는 올해부터는 국제대회로 규모를 확대하며 프로그램은 사이버 보안과 양자 보안 등의 내용으로 다채롭게 구성됩니다. 대회 일정은 3월 25일 온라인 예선전을 거친 후 오는 5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상위 50팀을 대상으로 본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시상은 대상 한 팀을 포함해 총 10팀에게 6천만 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오는 3월 22일까지 2023 핵태온 세종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봄의 달인 3월에 들어서면서 가족 단위로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특히 봄철 화재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자체에서도 화재 예방에 나서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한 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